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68세이며 지난 42년간 여기 서울에서 척추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4천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찰했고 3년 전에 발견한 사실은 아직도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고 그 가족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보세요. 이제 발끝을 만져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보세요. 허리 아랫부분에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균형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제 목 뒤를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아프신가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67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씨는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만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울고 계셨습니다. 혼자서는 옷도 입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다고요. 자녀들에게 완전히 짐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씨는 건강하셨습니다. 활동적이셨습니다. 매일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셨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극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으셨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년간 척추 안에서 자라나던 침묵의 살인자가 있었을 뿐이고 아무도 그 경고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85%가 지금 이 순간 진행된 척추 디스크 퇴행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전혀요. 담당 의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증상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시한폭탄처럼 초를 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질 때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몇 달 만에, 때로는 몇 주 만에 완벽하게 독립적이던 사람이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가족의 끊임없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성인 남성들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딸에게 화장실에서 도움을 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살아있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몽입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에 발견한다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년 받으시는 표준 건강검진은 이 질환을 완전히 놓칩니다. 혈액검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 엑스레이로는 초기 단계에서 잡아내지 못합니다. 일반 스캔에서 보일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초기 증상들을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등이 좀 뻣뻣하신가요?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아야 하나요?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가 여러분께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깊은 곳에서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며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질환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파괴하기 전에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모든 내용은 여기 한국에서의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여기 서울에서 23년간 척추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70대에 걸어 다니시는 것과 휠체어에서 보내며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어딘가에서 한 노인분이 일어나서 아침을 만들고 컵을 집으려다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척추는 15년간 조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담당 의사도 가족도 본인조차도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400명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세요. 이제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발끝을 만져보세요. 허리 아래쪽에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중간에 멈춰야 했나요? 그 당김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척추 디스크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입니다. 60세 이상의 85%가 지금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지 나이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뼈 문제가 아닙니다. 물 문제입니다. 척추뼈 사이 각 디스크 안에는 70%가 물이어야 하는 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 이 젤은 햇볕에 놔둔 스펀지처럼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수축하면 척추뼈들이 서로 압박됩니다. 이 압박이 신경을 꼬집습니다. 이렇게 꼬인 신경들이 여러분이 수년간 무시해온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으시나요? 오후 2시쯤이면 이유 없이 지치신가요? 한 곳에서 10분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신가요?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디스크 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소리쳐 왔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이 질환을 완전히 놓칩니다. 표준 신체 검사로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혈액 검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 영상 검사조차도 초기 단계의 디스크 퇴행을 찾아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심한 탈출증이나 골절을 찾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척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화들은 놓치게 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최 여사님이라는 72살 여성분이셨습니다. 밤에 더 이상 푹 주무실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2시간마다 다리가 저려서 깨어나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셨고 친구분들은 당뇨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척추를 검사했을 때 디스크 높이가 40%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40%요. 신경이 밤마다 천천히 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디스크 퇴행이 일정 지점에 도달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경 하나가 눌리면 걸음걸이가 변합니다. 걸음걸이가 변하면 다른 척추뼈들의 스트레스가 갑니다. 그 척추뼈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몇 달 안에 한 곳의 문제가 척추 세네 마디로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벼운 불편함에서 갑자기 심한 장애로 하룻밤 사이에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숨어있던 손상이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수술이나 영구적 장애만이 기다리는 위험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구하려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분들, 신호를 무시한 분들, 이제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릴 수도 없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동안 척추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찰한 후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들은 작은 물풍선 같은 것입니다.
20살 때는 이 디스크들이 80%가 수분이었습니다. 통통하고 두껍고 모든 움직임을 완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치명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수분 함량이 겨우 50%로 떨어집니다. 디스크가 줄어듭니다.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의 탈수이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중심에서 양쪽으로 약 5cm 떨어진 곳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그 비대칭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디스크가 수분을 잃으면 균일한 압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척추뼈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0.5mm 정도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신경뿌리가 누군가 밟은 정원용 호스처럼 짓눌리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7살이셨습니다. 호소하신 증상은 간단했습니다.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도 없고 저림도 없고 그냥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기진맥진하다는 겁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갑상선, 혈당 등 모든 걸 검사했는데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1시간 앉아 계신 후에 걷고 난 후보다 더 피곤하신가요? 놀라워하셨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디스크 탈수의 숨겨진 신호입니다. 앉아 있을 때 디스크는 최대 압력을 받습니다. 탈수된 디스크는 압력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기계적 스트레스를 신경에 직접 전달합니다. 신경이 뇌에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것을 압도적인 피로로 해석합니다. 누워야 할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디스크가 망가지고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 여사님의 요추 MRI를 찍었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MRI를 보면서 크고 뚜렷한 탈출증만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 마디의 실제 디스크 높이를 측정합니다. 여사님의 4번과 5번 요추 디스크는 정상 높이의 42%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디스크가 본질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르게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주의도 끌만한 극적인 돌출이 없었던 겁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천천히 신경 조직을 압박하는 척추를 가지고 다니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은 눌렸을 때 즉시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신경이 에너지 생산을 줄입니다. 피로감, 집중력 저하,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변화를 느낍니다. 2단계, 균형 문제가 생깁니다. 고유 수용 감각, 즉 몸의 위치 감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난간을 잡게 됩니다. 계단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마침내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신경은 이미 3년에서 5년 동안 고통받아 온 겁니다. 악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단계에서야 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면 디스크 손상이 심각합니다. 치료 선택지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 피로와 미묘한 균형 변화만 있을 때 발견하면 디스크에 수분을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높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수백 번 목격한 일입니다. 왜 디스크가 처음부터 수분을 잃는 걸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스크는 30살 이후로는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삼투압을 통해서만, 움직임과 압력 변화를 통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디스크가 말 그대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둘째, 몸의 프로터글리칸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들은 디스크 조직 내부의 수분을 붙잡아 두는 분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수분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몇 년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초기 경고 신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척추가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러한 증상 중 단 하나라도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지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아침 경직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바로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일어난 후 첫 30초 안에 머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옆을 보기 위해 몸 전체를 돌려야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양쪽 방향으로 최소 60도 이상 머리를 돌릴 수 없다면 경추 디스크가 이미 중요한 수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1단계 디스크 퇴행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이와 똑같은 증상을 가진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는데 이를 무시한 모든 환자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심각한 신경 압박을 겪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균형 이동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보세요. 어서요, 일어나세요. 이제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세요.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5초 안에 비틀거린다면 또는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시도조차 거부한다면 당신의 고유수용 감각은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고유수용 감각이란 무엇입니까?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 신호에 의해 조절되는 신체의 내부 GPS 시스템입니다. 척추 디스크가 압박되면 뇌의 신체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빠르게 일어설 때 불안정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척추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의 이 여사님께서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피로일 뿐이었습니다. 9시간을 자고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균형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한 발로 3초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밀 영상 촬영을 지시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C5와 C6귀에서의 심각한 디스크 탈수로 신체의 에너지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가 정상 높이의 42%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42%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허리 통증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너무 쉽게 무시되기 때문에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오후 피로감입니다. 이유 없이 극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앉아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압박된 신경이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가 3배나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지속적인 위기 모드에 있어서 당신을 똑바로 서 있게 하고 기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만 에너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수년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통증은 마지막 경보음이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신호, 즉 아침 경직, 균형 문제, 오후 피로감은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기 5년에서 7년 전에 나타납니다. 5년에서 7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행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신의 목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아픕니까? 목의 왼쪽을 누르는 것이 오른쪽과 다르게 느껴집니까? 비대칭적인 압통은 비대칭적인 디스크 압박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보상하고 있고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용한 척추 위기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특정 영양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통의학이 당신에게 말해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물 섭취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제 환자 대부분은 매일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 척추 디스크는 80%가 물입니다. 60세가 되면 7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다루지 않는 세포 수준의 탈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실 수는 없습니다. 척추는 특정 시간대에 물 흡수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정확히 25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곱 시간에서 8시간 동안 누워 있은 후 디스크가 압박되어 있어서 일어난 후 첫 30분의 골든타임 동안 즉각적인 재수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 흡수를 방해합니다. 뜨거운 물은 너무 빨리 배출됩니다.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은 디스크 조직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새벽에 250ml. 이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 4개월 내에 제 환자의 62%에서 디스크 높이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흡수 가능한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스크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면 체중 1kg당 정확히 0.8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합니다. 65kg인 사람의 경우 52g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저녁에만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당신의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녁 유급 시에 50g을 모두 먹으면 디스크는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17g씩입니다. 17g이 어느 정도일까요? 큰 계란 2개입니다. 또는 두부 80g입니다. 또는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입니다. 제 환자 대부분은 환자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점심에는 5g 정도만 먹고 저녁에 45g을 몰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사 패턴은 디스크 퇴행을 보장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이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10분 이상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본인은 밥도 잘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국도 잘 먹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실제 단백질 섭취량을 추적해 보니 하루에 23.8g만 섭취하고 계셨고 그중 23g이 저녁 식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디스크는 말 그대로 하루 20일 비시간 동안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식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율법시에 삶은 계란 2개,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찌개. 총 단백질 양은 같지만 분산해서 드시게 했습니다. 11주 후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텃밭 가꾸기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마그네슘인데 거의 아무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척추뼈 사이의 작은 근육들을 조절하여 디스크 간격을 유지하게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켜 디스크를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하루 350mg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음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생아몬드 한 줌에 80mg이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 58mg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2개에 64mg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한 그릇에는 157mg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마그네슘 섭취량을 계산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180mg도 안 되게 섭취하면서 왜 허리가 계속 아픈지 궁금해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물 섭취 시간, 단백질 분산, 마그네슘 섭취가 일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영양학적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 디스크 퇴행을 되돌리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20년간 척추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왜 일반 의학이 60세 이상 환자의 85%에서 이 질환을 놓치는지 정확히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패시켰고 저는 이것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일반 병원에 가서 허리 불편함이나 피로를 호소하면 의사는 무엇을 할까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운이 좋으면 MRI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표준 영상 검사는 뼈와 명확한 구조적 손상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 내부에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척추 디스크는 젊었을 때 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 수치가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탈수 현상은 너무 점진적으로 너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서 어떤 표준 의료 검진도 초기 단계에서 잡아낼 수 없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의사는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믿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몇 년 동안 척추 내부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수분을 잃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가 아닙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그저 밀리미터씩 해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이 미세한 압박이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들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균형감, 에너지 수준, 장기 기능,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능력. 잔인한 아이러니는 일반 검사에서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올 때쯤이면 이미 쉬운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디스크 퇴행이 간단한 치료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을 넘어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완전히 다른 진단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수년을 보낸 이유입니다. 의사들이 설명하지 않는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55세에서 62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디스크의 젤 같은 중심부인 수액이 수분 결합 단백질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다음에 오는데 보통 3년 안에 발생합니다. 디스크 높이가 약 2mm 감소합니다. 아주 작게 들리지만 신경뿌리의 각도를 3머셔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때 제가 앞서 말한 미묘한 경고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빨리 일어날 때 균형이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장을 조절하는 신경이 압박받아 설명할 수 없는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위험구역입니다. 디스크가 구조적 온전함을 잃고 불규칙하게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 신경뿌리가 동시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때 심한 통증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이때 일반 영상검사에서 마침내 명백한 문제가 보입니다. 이때 의사들이 마침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의 예방 가능했던 신경 손상을 겪은 후입니다. 20년간 이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나서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3단계에 도달한 모든 환자들이 1단계와 2단계 동안 다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집으로 보내져 더 악화되었는데 표준 의료 프로토콜이 이 질환을 조기에 잡아내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양 결핍 요소가 이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디스크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E형 콜라겐,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프로터글리칸. 이것들은 신비한 화합물이 아닙니다. 흔한 음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영양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지만 초기 단계 디스크 퇴행에 대한 1차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정확한 해결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증상이 악화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처음 허리 통증을 느낄 때 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허리 불편함을 경험할 때 즉시 멈춥니다.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침대에 누워 지내십니다. 휴식이 맛을 치유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 황금 시간대에 척추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이 수많은 척추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분이 허리에 뻐근함을 느껴서 사흘 동안 누워 지내시고 저를 찾아오실 때쯤이면 손상이 몇 주나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움직임을 멈추면 척추 디스크 내부의 체액 순환이 완전히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척추 디스크를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스크에는 신체의 다른 조직들처럼 혈관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움직임에만 의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디스크를 압축하고 이완시키면 신선한 체액이 들어가고 오래된 체액이 빠져나가는 펌프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만히 누워 계시면 이 펌프 작용이 멈춥니다. 디스크가 굶기 시작합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디스크 조직이 더 산성화되고 더 염증이 생기고 더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강남구에서 오신 67살 여성분을 치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가벼운 허리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즉시 침대에 누워서 나흘 내내 그대로 계셨습니다. 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금요일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디스크 높이가 20%나 줄어 있었습니다. 나흘 만에 20%입니다. 신경뿌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적절한 움직임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석 달간의 집중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허리 불편함을 느끼시는 순간 24시간 안에 절제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침대의 안정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손상 없이 디스크 수분 공급을 돕는 특정한 패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제가 골반 기울이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둔 채로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허리를 바닥에 부드럽게 누르고 5초간 유지한 다음 이완하십시오. 이것을 2시간마다 10번씩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척추에 위험한 하중을 가하지 않으면서 디스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펌프 작용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천천히 걷기입니다. 빠른 운동이 아닙니다. 깨어 계시는 시간 동안 매시간 5분씩 천천히 의도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디스크의 부드러운 압축과 이완 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걷기는 척추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조치는 수분 섭취입니다. 디스크가 스펀지 같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마른 스펀지는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허리 불편함이 있으실 때 하루 종일 최소한 8잔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차도 아닙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디스크 조직이 높이와 쿠션 기능을 유지하려면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 환자분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처음 48시간 동안 소염제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잘못 들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모든 분이 즉시 이 약을 드시니까요. 하지만 그 약들은 실제로 신체가 해당 부위로 회복세포를 보내도록 신호를 보내는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자연 치유 반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차단하시는 겁니다. 대신 처음 이틀 동안 3시간마다 15분씩 얼음찜질을 하십시오. 얼음은 세포 회복 신호를 차단하지 않으면서 통증을 줄입니다. 48시간 후에는 부드러운 온찜질로 바꿔서 주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에 저림, 무감각 또는 힘 빠짐이 있으시면 즉시 척추 전문의를 만나셔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황금 시간대 안에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신경 압박의 징후입니다. 한국에는 모든 주요 병원에 훌륭한 척추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회복과 영구적 손상의 차이는 흔히 그 첫 사흘 동안 무엇을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시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완전한 침대 안정은 피하십시오. 앞으로 수십 년간 척추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을 휠체어와 요양원에서 구한 정확한 단계들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한 번만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 섭취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시기 전에도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2잔 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척추에 충격을 주고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수축시킵니다. 물은 천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면 중 8시간 동안의 압박 후에 척추 디스크에 다시 수분을 공급합니다. 디스크는 70%가 물인데 60살이 되면 마른 스펀지처럼 쪼그라듭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그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하시면 허리에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둘째, 단백질 요구량입니다. 매일 정확히 60g의 완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50g이 아닙니다. 70g도 아닙니다. 60g입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는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특정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재건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신체가 다른 장기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척추를 잠식합니다. 60g은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 저녁에 두부 반 모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정확히 따르십시오. 셋째, 움직임 순서입니다. 3시간마다 이 운동을 정확히 수행하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양손을 허리에 대십시오. 천장을 보면서 부드럽게 뒤로 젖히고 정확히 10초간 유지하십시오. 중앙으로 돌아오십시오. 5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스펀지를 짜듯이 디스크의 체액을 다시 펌프질합니다. 사무직 근로자, 택시기사, 오래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3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넷째, 이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흰쌀밥 드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밤늦은 탄수화물은 수면 중 혈당을 급증시켜서 수면 중 척추신경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공격하는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입니다. 저녁에 곡물을 꼭 드셔야 한다면 보리나 현미로 바꾸시고 더 좋은 방법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채소만 드시는 것입니다. 5째, 수면 자세입니다. 등을 대고 주무신다면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으세요. 옆으로 주무신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으세요. 절대로 엎드려 자지 마세요. 엎드려 자는 것은 매일 밤 8시간 동안 척추를 비틀어서 디스크 퇴화를 정상 속도의 3배로 가속화시킵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자세를 바꾸세요.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자가 검진을 하세요. 한 발로 30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가락을 만질 수 있습니까? 1시간 앉아 있은 후 허리가 뻣뻣하게 느껴집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즉시 물 섭취량을 2배로 늘리시고 일주일 내에 전문의를 만나세요. 강남에 사시는 70살 이 여사님을 기억하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정확히 90일만 실천하셨습니다. 제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MRI 검사 결과 디스크 수분 함량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5km를 걸으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절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지금 바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80세에 혼자 걸어 다니실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의지해 목욕을 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제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정확히 그 말을 적어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마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10년의 독립적인 삶을 더 선물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생명선입니다. 목숨이 달린 것처럼 지키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원장의 가정자가 검진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수분 섭취 방법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방법이 궁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건강 문제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척추 문제가 있을 60세 이상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